자, 반갑습니다. 9월 4일 월요일 모닝 브리핑 이동호 대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9월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는 금요일 이후로 다시 9월이 좀 시작이 됐는데, 시장에 큰 뉴스는 없습니다만 확실히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이제 혼조세 출발을 했고요. 거의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고용 동향 보고서 간망세와 PC 물가 지표를 미국 쪽 지표 쪽 때문에 그걸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다른 시장보다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내린 것 같은데 2차전지 관련주가 전기차 판매 증가세 둔화로 인해서 약세를 조금 주도했고, 국내 2차전지 관련주의 시총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 반면에 삼성전자는 6%대 급등을 좀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HBM3 공급 소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32GB죠. 현존에서는 가장 용량이 큰 상태인데 DDR5 D램을 조금 공급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리면서 삼성전자의 호재가 시장을 조금 버팀목이 되어주고 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도 삼성전자의 6%대 반등, 반도체의 6%대 반등에도 불구하고 0.23% 정도 밖에 상승을 못했다는 건 포스코 그룹이나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만큼 시총이 많이 커졌다라는 부분들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나 로봇이나 의료 미용 쪽 관련주들이 강세를 조금 이어갔고요. 미국 쪽에서는 이제 물가지표 둔화랑 고용지표 둔화세에 힘입어서 긴축 완화로 기대감들이 조금 커졌는데, 그로 인해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이내 추가 상승을 크게 더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9월달에 보여주는 흐름들은 이제 9월달에 FOMC 회의에서의 금리 동결까지 아마 시장이 좀 재정비를 하는 기간으로 좀 보여지고요. 실제 이제 비농업 부문에서 고용의 예상치보다 좀 상회를 하는 바람에 그것도 좀 부담이 됐지만, 실제로 이제 긍정적이었던 부분들은 이제 실업률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고용 자체가 이제 아직 단단하긴 하지만 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은 좀 여지가 남았고요. 그래서 긴축 완화 기대감들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9월 FOMC 금리 동결 가능성은 88.5%에서 금요일날 마칠 때는 이제 93%까지 증가를 했고요. 향후에 이제 11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좀 높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한 40%대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이제 연준이가 시간을 가지고 안정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하느냐, 아니면 중간중간 이제 올라오는 인플레이션이나 고용에 따라서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지금 남겨놓았던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느냐, 요거에 이제 점쳐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조업 지표는 이제 PMI 예비치가 전월 49에서 47.9로 위축 국면을 지속하고 있어서 이건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긴축 완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위축 국면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겹치면서 연준 위원들은 매파적인 발언들을 좀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 조금 넘어가면 이제 9월 FOMC 회의가 있는데요. 19일,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해서 우리 추석 전주쯤 해서 아마 시장은 다시 조금 요동을 치긴 할 텐데, 그 전까지는 특별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래서 물가지표 정도 한 번 정도 더 확인을 해야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좀 박스권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장기간 고금리 정책 유지될 것 같고요. 긴축 완화 기대감도 지금은 공전하고 있는 상태라서 향후 이제 11월 달까지 가봐야지만 이제 긴축을 완화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 고금리 정책을 조금 변화의 물결로 좀 바꾸는지 그런 것들이 좀 해석이 되지, 현재로서는 그걸 무자비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공급 소식을 좀 보이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더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물론 이제 한 일주일 동안 크게 수익을 드리기도 했었죠. 하나마이크론이 아니라 앞서서 이제 드렸던 두산테스나도 그랬고, 텔레칩스, 그 다음에
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드렸던 것들이 최근 다 급등을 했었고, 그걸 뭐 따라잡으시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추가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직 덜 움직인 종목들 공략의 대상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이나 뭐 2차전지, 자동차 부품 여전히 이제 순환매 대상이긴 하겠지만 2차전지가 얼마나 좀 부담을 덜어주느냐가 조금은 시장의 속도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의료미용 쪽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주요 뉴스도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좀 많았습니다. 삼성그룹주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쪽 뉴스가 있었고요. 뭐 정부 쪽 얘기가 있어서 뭐 사우디나 우크라이나 쪽 얘기가 조금 점쳐졌는데요. 자, 일단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3 공급 소식이랑 뭐 반도체 수출 개선, 전월보다는 반도체 수출도 개선이 됐었고요. 16% 정도. 그리고 DDR5 최대 용량을 가지고 있는 32GB를 삼성전자에서 만들게 되면서 개발했다는 소식 때문에 삼성전자가 6%대 반등을 보이었고, 하나마이크론이 거의 상한가를 들어갔었고요. JT, TFE, 유진테크, 펨트론, 마이크로컨텐솔, 미코 등이 강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미국의 이메진 인수 관련해서 이메진 내에서 이제 주총 통과 소식 속에서 XR 시장의 선점의 기대감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노슈뮬레이션이나 뭐 라운텍, 세코닉스, 칩셋 미디어, 넵튠, 자이언트 스템, 버넥트죠. S넷 등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뭐 칩셋 미디어는 이제 뭐 디자인 하우스와도 연관이 있지만 XR 시장도 연결이 있어서 앞서서 드리고 나서 조금 크게 수익을 드렸었죠. 넥스칩, 뭐 칩셋 미디어, 요 비슷한 거 종목들을 드리고 나서 크게 수익을 드렸습니다. 뭐 관련 두 삼성 그룹주들이 지금 현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 금리 인하 시기 전까지 아마 조금 공격적인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방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우디의 이제 국부펀드 총재가 내주 방한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과 해동 소식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었던 종목들이죠. 히림이나 한미글로벌, 코론글로벌, 뭐 인디에프, 코론글로벌, JNK 히터 뭐 이런 쪽들이 강세를 좀 이어갔고요. 뭐 네옴시티는 아직 확정된 바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부의 우크라이나 등 전략 지원 시장 지원 강화 소식에 삼부토건이나 SY, DYD, 데모, 데스코, 뭐 서암기계공업 등이 강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제거는 아직 우크라이나랑 뭐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에는 이제 강세가 조금 없었습니다만, 뭐 만약에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료 분위기로 가게 되면 단 한 번 급등도 나올 수 있고 시장도 한 번 더 끌어줄 수 있는 요건은 있는데, 뭐 그게 어느 시점일지는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 요소는 가지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올라간 종목들을 계속 추격하는 것보다는 조금 좀 잠잠할 때 좀 들어가시는 게 조금은 더 수익률 측면이나 향후에 이제 기대감들도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라미드 쪽에는 이루다, 넥스틴, 엘리트 쪽은 STI, 텔레칩스, 그리고 낙폭과대 쪽은 하이비전 시스템, 핌스. 뭐 보여지기로는 IT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미용 쪽이나 뭐 디스플레이 쪽 관련 종목들이 조금 있었고요. 뭐 오늘의 관심 종목 보기 전에 지난주 드렸던 관심 종목들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뭐 지난주에 드렸던 것 중에서 뭐 가장 많이 가기도 했었고 뭐 영향을 좀 많이 보인 건 이제 뷰노였습니다. 뭐 금요일날 쉬긴 했습니다만 34,000원, 5,000원대 드린 게 어느덧 62,000원대까지 찍었었고요. 뭐 뷰노 역시나 금요일날 하루 쉬었지만 추가 상승세는 역시나 사상 최고가에서 한 번 더 기대할 수 있는 단기 자리에 남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로봇 쪽으로 이제 드렸었던 유로메카 역시나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돌파를 했고요. 이제 5만원대까지 다시 한번 더 진출할 수 있는 구간들이 열렸습니다. 34,000원대, 33,000원대 드린 게 어느덧 45,000원대를 찍었고요. 추가적인 상승세도 5만원까지 열린 상태니까 일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상승세 계속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신성이엔지나 유로메카, HB테크 뭐 많은 종목들이 좀 있었고 금요일날 드린 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지난주에도 이제 9,500원, 600원대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만원 초반대 계속 공략 가능하고요. 뭐 조금 넓게 본다면 9,900원대까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1,500원대 다시 돌파하는지 계속 이어서 보시면 되고, 오전에 이제 상승 출발보다는 살짝 내렸다가 올라오는 자리를 공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요일에도 살짝 플러스인 상태로 조금 더 기대감 가질 수 있는 자리였고요. 소폭 플러스이신 분들은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태 매수 자리는 없었어요. 애매하게 출발하고 나서 쭉 내리고 올라오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짝 들어오는 자리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마이너스를 낼 만큼은 아니었고,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자리를 확인하시고 천천히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신고가 편들은 아침에 시가가 애매하게 출발하면 10분 이내 시세가 끝나버릴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애매하게 출발했다면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그런 자리를 공략하시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가로 붙이는 공격적인 자리가 아니라 조금 내렸다가 올라오는 그런 자리를 항상 말씀을 드리죠. SDI 원택은 금요일날 자리가 없었고요. 자, 그리고 SDI 반도체 쪽이었으니까 크게 나쁘지 않았을 거고요. 오전에 음봉이 살짝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는 가능했고, 오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세에 이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소폭 플러스인 상세로 32,000원대, 31,000원 중반대 요거 돌파하는지 한 번 더 보시면 되고요. 요거까지 다시 돌파가 되면 역시나 33,000원대 이것까지 돌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상 최고가가 또 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주들 조금 더 보실 필요 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두 다 연관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두 회사에서 모두 다 영향을 좀 받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텔레칩스 충분히 매수 자리 있었고, 그리고 장중에 크게 또 급등했습니다. 소폭 내려서 출발해서 매수 자리 바로 줬고요. 올라오는 자리 확인됐으니까 많게는 한 9%, 적게는 한 7%에서 5% 이상씩은 플러스의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인 시세는 역시나 25,000원대 돌파하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오늘은 22,000원 중초반대 아침에 온다면 가능은 합니다. 물론 이제 시가가 떠버린다면 매수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 2만원대부터 이미 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셨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어서 다섯 번째 신성 ENG, 얘도 요새는 반도체 쪽으로 좀 많이 엮여 있어서 시가가 좀 애매하지만 않으면 공략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역시나 애매하게 출발해 버리니까 10분 이내에 시세가 끝나버렸죠. 그래서 쭉 흘러내렸고 하루 종일 반등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굳이 공략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서 출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매하게 출발하더라도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걸 확인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베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새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승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시장은 갇혀 있는데 빨리 가려고 하는 아침 시가가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금요일날, 목요일날 다 드렸던 종목인데, 금요일은 오히려 쉬는 자리였어서 종가까지 불안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그 불안함 때문에 오히려 오늘 자리는 매수 자리가 가능하고요. 아니면 금요일날 아래에서 출발했던 그 자리를 잡으셨다면 소폭 플러스였거나 약간의 마이너스를 단 상태로 오늘 시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리는 말씀드렸던 대로 4,500원 중반대 깨지 않는 선으로 한 번 더 반등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는 이루다입니다. 이루다 역시나 계속 보여줬던 차트처럼 첼레칩스도 그랬고, 앞서서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비올이나 의료미용 쪽 비슷하게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계속 거래량을 좀 증가를 시키기도 해야 되고, 박스권도 돌파해야 되니까 만원 초반대 가능하고, 돌파가 11,500원이 된다면 이후 자리는 14,000원, 15,000원대까지 계속 열려버리니까 그 자리 이전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두 번째가 넥스틴입니다. 반도체 쪽 종목이고 조금 눈에 띄진 않았습니다만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3,000원대 가능하고요. 82,000원에서 81,500원 정도까지는 매수가 가능하고요. 79,000원 깨지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92,000원대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시세들, 지금 사상 최고가를 이미 돌파를 하는 상태에서 눌림목으로 좀 보여지니까 그 자리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TI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자리입니다. 뭐 아까 넥스틴과 자리가 비슷하죠. 그래서 일단 29,000원, 28,000원대까지는 가능하고요. 26,000원 중반대 깨지지 않을 선이라면 33,000원대 다시 돌파하는 거 보시고 33,000원이 돌파되면 역시나 신고가가 돌파되는 거니까 추가적인 신세들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칩스 뭐 지난주부터 계속 드렸지만 22,000원대 초반 21,000원 후반대 가능하고요. 뭐 22,000원 후반, 23,000원대부터 공략하시면 조금은 변동 범위가 커질 수 있으니까 조금 위험하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거 공략 준비하시고 뭐 아래에서 사신 분들은 24,000원, 25,000원 사이에서 한번 끊어주시면 추가적인 시세들도 한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뭐 수요일날 한번 드렸었죠. 수요일 목요일 드리고 나서 장대양봉이 나왔어서 한번 돌파 시도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맥이나 TPC 요런 자율주행도 연관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자동화 그 다음에 이제 코콤이나 뭐 이런 쪽들도 다 연관되는 종목들인데요. 뭐 사물 인터넷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로봇도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조금 적게 오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1,000원 중반대에서 21,000원 초반 가능하고요. 2,500원 깨지지 않은 선이라면 이 박스권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25,000원, 26,000원대 공략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 핌스. 최근 권리락을 맞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자리입니다. 그래서 6,000원대 6,100원 이하여야 되고요. 5,900원까지는 매수가 가능하고요. 뭐 그 이하로 보실 필요는 없고 7,000원대에서 그 이상 한 번 더 신규 상장 물량 무상증자에 따른 신규 상장 물량 들어오기 전에 단기적인 반등들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뭐 힘든 자리가 아니라 약간은 좀 심심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보다는 아마 종목 순환매에 계속 기울이시고 관심을 기울이셔야 여러분들이 먹을 게 있는 거지 계속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 나가시는 건 지금은 좀 시가상호의 상승이 오후까지 보장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아침에 상승한 종목들이 꼭 오후까지 보장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순환매가 빨리 돌기 때문에 그걸 좀 잘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동호 대표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